안녕하세요. 미술멘토 이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자기 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도예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현대 도예 작가 중에 좋아하는 이제 도자 작가, 도예 작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그런 도자기의 깨진 모습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작품을 만든 작가 중 제일 아이디어가 진짜 참신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참 색다르게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 도예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현대 도예 작가인 이수경 작가에 대해서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작가는 여기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 분이신데요. 이렇게 나이도 많이 안 들고 진짜 젊은 현대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도자기 깨진 것을 가지고 다 이어붙여서 만든 이 작품이 이수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이수경 작가는 도자기의 파편 속으로 온몸을 던지고 있다. 아니 맹렬하게 그 날카로운 파편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이 뜻이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면 깨지거나 선생님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굳거나 깨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부분 다 깨트려서 버리기 마련인데 그런 파편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파편 속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그 날카로운 파편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서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독특한 감성과 상상력, 직관과 지성으로 재구성하고 재창조해서 이런 작품이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빚어낸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과는 차원이 좀 다른 색다른 방면에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고 그랬을 때 그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의 전공은 도자기가 아니라 회화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까지 이수경 작가의 작품은 매력이 있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림들과 회화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이런 별칭 같은 이런 말들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작가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수경 작가는 1987년 서울대 미대를 나왔네요. 회화과를 졸업해서 1989년 동대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1907년 스페인 아르코아트 베어에서 배병우의 소나무 시리즈가 42,000유로에 이어 이수경은 도자기 조각으로 두 번째 높은 가격인 38,000유로에 낙찰이 돼서 유명해졌대요. 도자기 조각. 또 아까 그 보여진 그 작품으로 38,000유로, 38,000원, 우리나라 원이 아니라 유로에 낙찰을 돼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전으로는 2008년 한국의 발자취와 그 변신, 루이비통 전시장 파리, 파라다이스 호르몬, 몽인 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2008년 했고요. 2008년, 2007년 땅, 바람과 불, 일민미술관, 2006년 불꽃, 웬앤제이 갤러리, 1992년 첫 개인전, 자신과의 결혼, 단체전 2008년 몸과 마음 인격, 물파 공간 서울, 소유냐 존재냐, 더블린 아일랜드 홍콩,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 미술관, 2007년 가능한 불가능한, 아트파크 갤러리, 서울 상하이 이아트 프로젝트, 상하이 제4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2006년 에치코 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일본,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작품들을 만든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도자기 하나하나의 그림이 섬세하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이어지는 부분이 참 잘 맞게 탁탁탁 이어져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참 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했는지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에폭시를 이용해서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고 빨리 굳는 플라스틱 주형 코팅 등에 사용되는 강한 접착제를 에폭시라고 하는데 이 도자기의 파편을 에폭시를 이용해서 붙였고 그 붙여진 이 사이사이 그 매듭을 24K 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폭시가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전시를 왔지만 그때도 에폭시를 사용해서 작품을 원래는 그러니까 도자기 자체로 붙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자기를 완벽하게 초벌 800도에서 하고 재벌 1250도에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 구워져 유화까지 해서 다 구워져 나온 것들을 에폭시라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물과 날씨의 변화에 잘 견디는 이런 빨리 굳는 플라스틱 이런 에폭시를 사용을 해서 붙여서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변형된 도자기에서 2007년에 나온 작품으로 작가는 이천 가마터에서 얻어온 도자기 파편을 가마터에서 얻어온 도자기 파편이래. 그래서 퍼즐 게임처럼 맞추는 것인가. 그런 도자기는 마치 진화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렇게 줄기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얻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수경 작품의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줄기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얻어서 도자기를 새롭게 조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피투성이로 상처가 많을 터인데 다시 피가 흐르는 살덩이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다. 사실 예술이나 죽은 것은 다시 살려내는 여성의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힘듦이 표현되잖아요. 그런 살을 깎는 고통으로 만드는 그 도자기들이 깨진 그것을 상처가 많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든다. 다시 피가 흐르는 살덩이로 바꾼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이 아닐까. 죽어있는 것을 새롭게 재창조해서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용운 시에서의 어떠한 구절이 이수경 작가의 작품에서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전 지우개로 지우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용운 시처럼 저리고 쓰린 슬픔은 힘이 되고 열이 되어서 어린 양과 같은 적은 목숨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님이 주시는 한숨과 눈물은 아름다운 생의 예술입니다. 이 생의 예술이란 한용운 시의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시나 이런 책의 소설 이런 데서 영감을 받고 작품을 많이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어린 양과 같은 적은 목숨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님이 주시는 한숨과 눈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피와 뭐 상처로 만들 터인데 다시 이런 느낌이 여기서 오고 다시 아름다운 생의 예술이 됩니다. 이러면서 끝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을 또 보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웅비하는 용과 같은 민족의 기상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동양적인 그림과 함께 그림도 참 잘 그렸죠. 그림과 함께 이런 새롭게 재조합되고 이런 금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 자체에 박수를 많이 보내는 거죠. 파격에 미를 두고 말할 때 이런 적이 없다. 얽히고 설킨 융합의 미학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조형적 미를 연출할 수 있는 작가의 안목과 견해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새롭게 재구성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작품을 재구성해서 만들고 또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도 이렇게 또 집합적인 요소로 둥글둥글한 형태가 꼭 세포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형태적인 모습도 이쁜 것 같고 또 배열 같은 것도 신경을 정말 쓰여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배열 같은 거 하나하나도 정말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조각이 딱딱 맞아서 이렇게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한 번씩 따라서 해보면서 해보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작품을 깨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가 더 힘들거든요. 조각을 붙이기가.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붙여서 형태를 나타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 웅비한 용과 같은 민족의 기상 이런 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음 거를 또 한번 보면은 백자부라는 이제 초기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1946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이탈리아 도예가들에게 시조 시인 김상옥의 백자부라는 시와 도자기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건넸는데 이를 보고 감동하여 빚은 도자기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를 보고 도자기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참 그런 시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정말 도자기의 그런 작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옛날 시조, 중국 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현대의 삶과 연관을 지어서 되게 작품으로 많이 표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 많은 것들이 얻어지면서 도자의 하나의 방면의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조인 김상옥의 백자부라는 시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정말 이런 시와 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은 떼낼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김상옥 시조의 그 내용인 거죠. 불 속에 구워내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흠이지다. 흙 속에 잃은 그날은 이리도 순박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자기를 보면서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그런 살아있지 않은 그런 사물을 가지고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말한다는 게 의인화한다는 건데 불 속에서 구워내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도자기를 구워낸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 속에서 구워내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이 그림을 보면은 그쵸? 하얗잖아요, 백자는. 백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얀 살결.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흠이지다. 그러니까 너무 하얘니까 살짝만 뭐가 흠집이 나도 그대로 흠이진 게 너무 잘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흙 속에서 잃은 그날은 이리도 순박하도다. 흙 속에서 잃은 그날이 뜻하는 거는 이제 흙 속 안에서 이제 가마를 돌리면서 그 안에서 흙 속에서 녹아내리면서 그것이 바로 백자가 돼서 이렇게 순박하게 하얗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백자를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색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내면서 시 속에서 내려 녹아있고 또 그거를 통해 이런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면은 파리 루이비통전에서 이제 작품을 전시를 했었는데 2008년 파리 루이비통 에스파스 전시장에서 전시된 작품으로 비행선이 우주를 순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죠. 또 자기 덩어리가 아니라 인류의 비전과 희망을 담고 하늘에 떠다니는 꿈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일화가 하나 있어요. 파리에서 전시를 할 때 프랑스 현지인의 나이 드신 관객분이 이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이게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는 뭐 이런 거 그림 보고 울거나 뭐 작품 보고 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나이가 또 들고 또 어떠한 또 이쪽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거기에서 보여지는 작품 내면 작품도 다 성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격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감성에 젖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들을 통해서 독자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일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작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림 같은 것도 참 묘사를 잘했죠. 이런 용그림이라든가 그림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맞춰서 껴맞춰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지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지는 전시를 할 때 위에서 조명을 내려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시를 할 때 되게 DP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어떻게 놓느냐고 참 중요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런 이런 식으로 주입구라고 하는데 그런 호리병의 입구 부분도 이렇게 간혹 보이고 또
다 집합적으로 작은 것들을 쭉 이어놓으니까 또 예쁘죠.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닥에 쭉 일렬로 놔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작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쪼개서 붙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 하나하나 그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청화를 그리는데 이런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느낌 살려서 하는 것들 또 다른 작품 이런 건 또 도자기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안으로 쑥 꺼져 있는 것도 같이 붙이기도 하고 방면으로도 이렇게 금도 칠하기도 하고 하면서 좋은 작품들이 되게 이수경 작가를 보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백자 흰 색깔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현대작가 이수경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깨진 것들을 재사용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작품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 또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뭐 박물관을 가든지 미술관을 가서 볼 때 또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면을 많이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짤막한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그 깨진 도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많고 또 하나의 제대로 된 도자기 위해서 깨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이제 아까 봤던 그 시처럼 피와 살이 되는지 그리고 이수경 작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생해서 다시 도자기를 만들었는지 또 보는 동영상 하나 보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자의 명인 이망택 작가가 마음과 힘을 쏟아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레에서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바로 도자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리고, 그리고, 굽고, 새기는 작업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제대로 나온 진사가 나오는 거니. 도자기는 혼을 불어넣는 작업. 어렵사리 밝은 햇볕을 만난 도자기가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아 떨어지기가 이렇게 쉽지 않지. 지금 몇 년 만에 뭐 처음 보는 작품인데 이 정도. 이런 걸 이제 깨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도 못 쓰는 거지. 도자기 명인의 손에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냥 쓸만한 거고. 명인의 손을 거친 아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빚어낸 손에 의해 다시 깨져버리고 시간이 흘러 흙으로 돌아갑니다. 최후에 남겨진 도자기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도예가의 작품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같은 손을 거쳤던 깨진 도자기들은 이름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버려져야 했던 깨진 도자기들은 한이라도 서릴 듯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나는 최후에 남겨질 도자기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철렁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버려지고 깨져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깨진 도자기들을 다시 살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만 인정해주는 각박한 현실에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듯 깨지고 버려져 한설인 도자기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깨어진 부분을 이어붙이고 금칠을 했습니다. 금 간 곳에 금을 더해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더 이상 깨진 조각들이 아닙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파편들이 형태를 갖추자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수경 작가는 현대인의 상처를 미술로 치유하고 싶어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보면 바로 내 이야기라는 생각에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1등이 아니어서 소외된 경험들이 되살아나는 건 왜일까요?
학창시절 우리 선생님은 왜 우등생만 예뻐하셨을까요? 다르게 쓰임받으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왜 몰라주셨을까요? 원래의 모습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탄생한 아이들. 작가의 작품은 사랑받음으로 인해 예쁘고 늠름하게 변한 도자기들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들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